약도 한번 안 그려봤죠. 약도도 그려서 제가 다 그냥 안 그려도 안다고 생각을 해주셔서 참 고마운데 사실은 약도 없어도 되기는 하지만 그 연습을 이렇게 해보시면 혹시 나중에 누구 도와줄 때 약도를 가져오고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믿어요. 근데 그냥 하면 뭐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령한테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근데 저를 그렇게 믿어줘서 참 고마운데요. 그렇죠. 밤에서 이거 보시게 여기다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죠. 자. 이게 생하신 건가요? 이건 내가 이거 다른 이게 새 먹는 건가요? 딸내만 먹는 거. 이거 아무 딸내 옆에만 먹고. 다시 말해서 이제 확실히 생각이 잘 모르겠고 수면도 자신 있어요? 하나만 있나? 폼은? 아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색깔을 이렇게 됐을까요? 아 옆에 폼은 없어요? 폼은? 하나는 세우고 하나는 생기고 아 근데 이렇게 안 배우셨을 텐데 생기폭이 따르고 생기폭이 따르고 지난번에 어떻게 통과됐을까? 잠깐 잊어버린 거야 이게. 네. 아니 알았어요. 이게 다 연습하셔갖고 원래 생기살기가 한쪽으로 라인이 두 개 붙어 있으면 이게 생기살기라고 뭐라고 이름 불러요? 생살기, 살생기. 그러니까 원래는 생기 라인이 따로 있고 살기 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된 거고. 아, 이거 자신이 없고 잘못했어요. 또 이쪽은 자신이 있네요. 수면은 도사가 된대요. 자, 저쪽 볼까요? 이거 살기 쪽을 다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까먹어요. 저는 굉장히 꾸준하진 않겠지거든요. 이런 데는 안 지켜서 안 찍는 건가? 아니면 그냥 건너뛴 건가? 안 잡히는 거죠? 잡힌 거 중에 괜찮아요. 수명은 확실히 조금 자신이 붙이셨네. 글쎄요가 아니라 속에 조금은 자신이 들었어요? 그냥 마음상 배우고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좋아요. 됐어. 통과 이거 잘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안 잡히는 게 왜 생기살기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기살기 네. 그거 딴 거니까. 왜냐면 수명은 아니라고 생기살기 딴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르게 잡혀요. 그러니까 수명 체리 아무 생각하면 안 잡히는데 생기 같은 거를 떠올리면 살기를 떠올리고 따로 잡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잡은 거예요. 근데 생기살기는 이것도 전문 맞네. 이거 뭐예요? 사람이 이제 생기라고. 이거 생기. 네, 이게 생기라고. 어떻게 기억이 아니 나요? 그러니까 적당히 맞긴 한데 적당히 맞은 거예요. 네, 좋아요 그래도. 아니 저 수영은 자기가 아는 몸이랑 사신 거니까 수영은 괜찮아요. 자. 네. 녹색. 이거는 결정 난 것만 한 건가요? 네. 중간 저거는 떼고. 네. 오 좋아요. 우리 녹색 저희 집 라떼는 네. 가게 네. 두고요. 네. 관리원이랑 방 가끔지다 그리고 자는 모자리 했어요? 아 좋은 사이도 했는데. 의자에 그런 데서 이렇게 효과가 크죠. 예. 자, 이게 수맥이다 그죠? 수면에 와 이거 이렇게 크나? 크더라고요. 이거 막으니까 다 없어졌어요? 안 먹었어요. 그걸 안 주셨어요. 저희가 그때 일찍 가갖고 안 먹었어요. 수맥을 어떻게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찾았지? 아 전만 찍은 건가? 전에 찍었는데요. 우리 사부님 우리 언니 거기서 지켜보고서 알아서 해야겠어요.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제가
그렇게 찾아보라고 그래서 그 생각하고 그래서 언니는 바느질하시고 저 혼자 이제 안 하겠어요. 월반 그건 안 해요. 월반 네. 시켰어.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이게 딱 돼서 언니가 했는데 맞게 찾았다 그래서 글에서 썼었거든요. 그때 사실 맞게 점검하셨어요. 네. 네.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빨간 거는 생기. 어, 생기가 이거 이렇게 생기. 이거 막 춤을 추네. 네, 생기였어요. 이게 생기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한 두세 개 섞었어요. 같은 라인을 찾아야 되는데 생기가 몇 개 섞였어요. 이게. 다음에 이거까지 주시고 딴 건 저 혼자 다 했어요. 아 그래? 네, 손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라인을 찾는다는 걸 머릿속에다 두셔야 같은 라인을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찰기가 이거 파란색. 파란색깔 찰기. 파란색을 싫어하세요? 빨간색이 더 좋아해? 얘도 마찬가지지. 네. 얘도 대충 여러 개 섞였어. 그 중 하나가 그 찾지는 것도. 그다음에 여기 또 소맥을 하나 더 찾아보라고 그래서 소맥 또 다른 소맥을 찾으라 해서. 머릿속에서 수명을 생각하고 찾는데 네. 어떻게 좀 머리 걸렸네. 그래서 그래. 또 살기, 또 노란색 또 한 번 또 했죠. 이제 생기, 노란색 생기 이렇게 생기. 생기 살기는 확실히 오늘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네. 왜냐면 수명처럼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자, 은생이 뭐라고? 살기. 은생 살기. 그 생기 살기는 확실히 공통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희한하게 공통점이 네. 틀린 방식도 두 분 다 서로 각자 개성이 발휘되면서 틀리네요. 좋아요. 좋아요. 수명이 크네. 수명을 막아야 되겠어요. 이 수명만 막아도 몸 컨디션 많이 좋아지겠는데 수명이 커요. 네. 좋아요. 자, 하셨어요? 사실 그래갖거든요. 여기 수명이 못 먹었고 생기관이 잘안 돼가지고 여기 보는데 아, 이렇게 하지 말아요. 저기 실제로 해요. 네. 아, 진짜. 저는 이제 보시는데요. 네. 한번 연습한다고 지금 연습도 챙겼거든요. 이렇게 가가지고 초점도 찾아봤는데 그 당시 누나가 이거 찾고 좀 하였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쪽 걸 이제 그 폭을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이제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살기를 찾은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살기가 기둥 있는 부분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나 봐요. 네. 그러다가 이게 애들방이 이쪽에 문이 있는데 애들방을 귀퉁이를 이렇게 관통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살기 폭은 47cm, 생기 폭은 43cm, 거리는 52cm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음 저게 실제 좀 찍는 걸 봐야 되거든요. 예. 잘 찾긴 했네. 수명은 안 했고요. 네, 수면 이게 자신이 없어서 이걸 그랬어요. 그 수명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감은 좀 잡힌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꾸준히 연습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정확하고 막는 건 이쪽에다 막으면 되죠. 여기서 오니까. 예, 이렇게 오니까. 기둥 상관없이 여기서 막으면 되니까, 그죠? 이쪽에서 오면 여기다 막아야 되니까. 막는데 뒤꿈치 막히죠? 예, 막는 건 그게 뭔가 안 했죠? 뭘. 막는 건 그렇게. 그건 뭐 고민하지 말고 오늘 배운 다음에 하시고. 저는 다른 거. 저는 그 집에서 안 하고 그냥 가상 하나 잡아가지고 계속 그걸로. 그래, 근데 종이다 가져와요? 아, 장소에다 붙여가지고 거기다 그려갖고 나도. 누나가 이미 집이 많다.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걸 배제하려고 아, 근데 하는데 걱정하지 마. 누나가 다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 전혀 걱정되는 게 먼저 배운 남편이 있든가 먼저 배운 누나가 있다, 어머니가 있다. 그리고 하다 빼트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서. 예. 네. 이게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할 데가 남편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네. 남편이 했어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런 거에서 핑계를 안 대게 하려고 다 막아보려고 했어요. 다. 집을 그냥 작업까지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하루에 12시간 뭐 이 정도를 몇 번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보다 꽤 속력이 빠르겠죠?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그래갖고 가르치는 걸 찾게 된 거예요. 또 찾아와서 새로운 거 생기면은 이게 또 뭐지? 해갖고 또 하다 찾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 여러분한테 가르쳐야 될 내용이 제법 많잖아요. 근데 풍수 하시는 분들도 이번 달 여러분 배우고 나면 못 배워요. 없어 가르치는 게. 근데 가르칠 수 있다는 거는 그걸 다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처음 고생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찾아가면서 이제 하나 해나가면서 들어가는 건데 배우신 거를 일단 배우시는 장점이 뭐냐면 저처럼 고민하는 시간이 없이 배우기 때문에 시간을 빨리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수준까지 빨리 도달해야 선생을 넘으려면 그거까지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꽤 어려워요. 좀 많이 했거든요. 연습을. 그래서 이걸 많이 해서 하다가 보면 맨 나중에 보니까 몸에 딴 것도 좋아져 있고 그래서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 게 다. 근데 많이 하다가 보면 뭐든지 어느 정도 해야 이 궤도 올라가요. 근데 요령을 지나치게 피면 그건 절대 요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젊은 친구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에 모든 게 우직한 면이 있는 거 상태를 넘어서 그게 어느 정도 쌓여야 남들이 볼 때 실력으로 바뀌지 뭐 적당히 하다 만드는 건 저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건 누구든 실력이 안 쌓이죠. 그래서 예전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런 영어 속담도 있고 그랬는데 저건 좀 우직하게 좀 해야 돼요. 제가 잔머리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그거 할 때는 철저하게 그것만 했어요. 오늘 나눠드린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모처럼 이제 이거 하나 두 개를 동시에 잡은 거는요. 두 개 오늘 나눠드릴 거 이거 먼저 하고 할게요. 자, 하나는 중앙일보 뉴스의 IQ 210짜리 천재 김웅용 씨. 지금 이제 이 사람이 한 50 조금 넘었나? 이제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도 세계 10대 천재에 속한다고 그러고 한 몇 년 동안은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계속 있었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옥으로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분은 이거 아실 텐데 나와가지고 일본에 가서도 무조건 풀고 수학장을 내는 거랑 풀어대고 난리 났죠. 그래가지고 10몇 살 때 우리나라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이제 미국에 대학을 가서 거기 나사에서 근무하다가 호련히 19살인가 20살 무렵에 이제 돌아와요. 그때 우리나라 신문에 또 났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 뭐라고 났었냐면 저보다 이제 나이 좀 젊은 사람이라 제가 지났던 것 중에 좀 특정을 했던 사람 기억이 나는데 내가 바보가 돼서 돌아왔다 이러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충남대학인가 충북대학에 다시 시험을 본 거야. 이게 토목공학과. 그러니까 나 딴 사람이 볼 때는 참 희한한 친구죠. 나사까지 근무하면 우리나라 박사 되는 거 잘 못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근무하던 친구가 갑자기 그만두고 와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서울대 이런 데도 아니고 실력으로 봐서는 서울대도 그 사람이 볼 때는 우수해야 되는 데인데 그런데 거기 안 가고 지방대학에 가서 왔어요. 근데 그때 이미 그 친구는 인생의 엄청난 부분을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자, 보통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목표가 또 하나 드린 거는 최근에 노벨상 탄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학을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수술을 할 때 딴 사람은 30분 만에 하는데 2시간 걸려서 주변에서 저 짱구 같은 거라고 그랬대요. 보통 이러면 자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지내다가 거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보고 웃은 게 저도 제가 참나찾기를 가르쳐 드리는 게 제 처 병명이 병원에서 인정하는 건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정확하게 아니다 보니까 류마티스 성관절염이에요. 제 처는. 근데 똑같이 이런 데 손에 붓고 이런 형태가 달라요. 근데 아픈 게 돌아요. 그러니까 그게 류마티스라는 게 돈다는 뜻이니까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특별하게 치료법이 별로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게 이제 할 수 없이 공부하다가 보니까 참나 찾기를 가르쳐 드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난치병 환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이제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줄기, 배아줄기세포 이거 만드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황우석 교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이 자료도 조금 했지만 배아줄기세포 같은 것 때문에 여자들 난자 있는 걸 갖다가 좀 뺐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이랬었는데, 이 사람이 노벨상 탄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내용 결과물은 굉장히 좋은데 내용만 놓고 딱 따지면 이런 거죠. 성체줄기세포에다가 몇 개의 유전자를 갖다 4개 주변을 붙여가지고 이게 배아줄기세포가 될 수 있는 법을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 이거 한 5, 6년 전에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노벨상 탈 줄 몰랐대, 이 사람, 자기도. 근데 이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은 우직하게 동료 의사가 뭐라고 그러는데 짱구 소리 들어가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보다는 연구 기술이 좋은데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이거 왜 이런가 우울증까지 빠졌다는 얘기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속했대. 손을 놓지 않았어요. 꼭 요새 싸이 뜨는 거랑 비슷하죠. 그죠? 싸이 뜨는 건 누가 예측해서 본인도 몰랐다. 그런데 희한하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라는 게. 그런데 그게 사실은 누구에게나 싸이 같은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먹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대박친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무슨 어필을 하면 떼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있는 거예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뭘로 찾으려면 무지하게 그 싸이처럼 될 만한 뭐 되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대중적이면서 조회수가 올라간다는 건 노벨상 타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이 사람이 노벨상 타는 사람이 거기다 올려봤자 노벨상은 타도 이 조회수 클릭이 저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죠? 유명한 과학자 몇 사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겠지. 걔하고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싸이 같은 경우 아시죠? 몇 번이나 포기할 만했고 눈물도 많이 보냈을 거고, 군대 가봤던 분은 아실 거예요. 저도 군대 다시 가는 꿈을 몇 번을 꿨어요. 악몽. 세상에 꿈꾸면서도 얼마나 성질나는지 몰라. 꿈에 꼴통짓을 하더라고. 제가 군대 가서 다시 갔는데 정말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가가지고 새로운 애들 막 처음부터 겁주고 막 이래 그러더라고, 제가 꿈에. 근데 얘는 진짜로 같잖아. 싸이는 진짜로 같잖아요. 제가 이 세 사람을 오늘 데뷔시키려고 그러고, 싸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어요. 특이한 친구가 이 김웅영이에요. 결과물로는 두 사람에 비해서 떨어지죠. 결과물로. 이 대단한 친구가 나사까지 갔다가, 그것도 20살에 안 돼서 나사 근무하던 애가 19인가 16인가 돌아와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얘 바보 됐다 해서 진짜 바보 됐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기자가 썼냐면, 제가 어서 기억이 나는 게, 보통 실력이 모자라서 예비고사와 등등 다시 치르고 간신히 가요. 근데 사실 이것이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시스템상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놀라운 게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고르지 않고 지방의 국립대학을 갔죠. 그 당시만 해도 지방 국립대학 가면 공부 잘한다는 소리는 안 할 때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버린 아이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벌써 인생의 참 의미를 그때 안 것 같아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살겠다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표현에 이제 그 글이 이제 흔적마다 나옵니다. 제가 얘기 왜 드리냐면요. 근데 이 친구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평범한 삶이 자기의 목표가 됐을 뿐이지 이룬 거예요. 노벨상을 타거나 최고로 똑똑하거나 돈을 최고로 벌어서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 드물어요. 이 친구는 가정의 행복과 평범하게 사는 걸 성공을 한 거예요. 그거 어려워.
남자로서 제가 그 남편이며 가장이며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 기르는 제 조카서부터 뭐 많이 보잖아요. 아이한테 존경받는 부모 정말로 어려워. 그렇죠? 좀 아끼고 사랑할 수는 있어요. 존경까지는 정말로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보면 우리 아버지를 내가 좀 존경하고 우리 어머니를 존경한다는 사람을 인터뷰할 때 보면 저게 그냥 하는 소리일까 정말일까? 라는 생각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랑하고 아끼는 거하고 존경심까지 같이 하고 살아가는 그 사회가 또는 근데 이 사람은 존경심까지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평범한 가장으로서 평범한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이러고서 주변 사람하고 어울리는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주 놀라워. 저는 이런 선택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능력이 되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능력이 되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기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딴 사람이 노벨상 찾는 것만큼 찾은 거예요. 절실한. 그러니까 찾는 걸 포기한 사람은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르쳐보고 참나 찾게 되고 오시는 분들 보지만 정말로 열심히 찾는 분은 생각보다 적어요. 생각보다 적어. 열심히 찾으시면 분명히 찾아져요.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찾는 분은 틀림없이 행복을 찾고 자유를 찾고 예수나 석가가 누리는 걸 분명히 누릴 거예요. 저는 아주 장담해요. 왜? 목표가 그건데 안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방식을 써놓은 거는 쌓이도 꾸준히 여기 나오는 그 노벨회상 타신 이 양반도 꾸준히 그 다음에 이 김웅영 씨 꾸준히 이건 이제 기본적인데 여기에 이제 공부 방식에 해당하는 거를 이 김웅영 씨가 끝에 얘기를 합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친구가 딱 정리를 해놨어요.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명상이나 수련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집중이라고 해서 참나 이까지 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집중과 허용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생은 그런 거죠. 선택과 집중. 그렇죠. 사실은. 이건 책에도 나오고 흔히 하는 얘기예요. 선택과 집중. 근데 선택을 하는데 집중을 못하죠. 거기다. 김우용 씨 얘기 중에 이 얘기가 있어요. 성공을 하려면, 잘하려면 한데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꼭 나오는데 그 중에 공부를 모든 과목을 다 잘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 주장이 왜 여러 과목을 다 잘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 하나는 100점이고 하나는 94점이면 A 플러스 이렇게 성적 내는 데서는 96점, 96점 또 95점, 95점 두 개 받은 사람은 A 플러스인데 100점, 94점 받은 사람은 100점은 A 플러스고 94점은 A래. 그죠? 보통 그렇게 채점을 하면 그럼 공부 누가 더 잘했죠? 95점 두 개가 잘한 거잖아요. 총점을 따져서 194점 이쪽이 나은데 자 그러면 100점을 맞는 거와 95점을 받는 거 사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보면 만점은 잘 안 나와요. 1등하고 또 달라요. 1등도 어디 학교나 1등은 참 어려운데 2등하고 차이가 언제나 대충 있고 만점은 사실 정말 그 문제를 낸 걸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또 만점 몇 번 나온다는 건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런 애들 교육법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게 없죠. 그죠? 그거 없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이래도 되겠냐고 질문을 해. 김웅 씨. 자기는 평범한 생활을 선택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 노벨상 탈 계획이 없는 사람이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노벨상 탈 계획이 없는 사람. 이거 괜찮지 않아요? 노력만 하면 타기에 가장 세계에서 유력한 사람이
가장 평범한 삶을 컨택을 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을 했고 성공을 했죠. 자기 다시 돌아가 지금 좋대죠. 근데 그 고민을 열 몇 살 때 갑자기 한 거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포기하고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대학 시험 다시 칠 생각을 했을까? 참 그것도 참 감탄스러워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정말 뭘 좋아할 건가 이러면 늦어도 늦은 거 아니고 지금 이렇게 뒤늦게 이런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거 매우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한테 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서 뭘 하신다 하더라도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예요. 인생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소중한 기회일 거예요. 저희 교육에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사실 우리 그 나종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취직 여러 가지 그 바쁜 와중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게 용기 중인데 그 시간에 딴 거 더 많이 할 것도 같은데 근데 본인을 돌아보면 나중에 틀림없이 손해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늦게보다 중요한 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를 돌아보는 일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일이 바뀌거든요. 저도 제가 참나 찾기를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강의하게 될 줄은 예전의 삶에서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이에요. 고백을 하면. 왜? 저는 김웅용처럼 똑똑하지가 않아서 노벨상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도리어 노벨상 같은 거 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지 이걸 가는 꼴에 있는 사람들 포기할 만한 용기고 뭐고 간에 감히 생각조차를 못했어요. 이런 나이거나 그럴 때는. 근데 이 집중을 하고 자신감인데 집중하는 법은 도리어 원래는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법에서 정말 제가 필요가 없었고 질문하다가 너는 그렇게 쓸데없는 잔생각이 많니? 너는 이렇게 명상이라고 좀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 다 공상이라고 했어요. 어른들이 학교에서 그렇고 지금 너는 이렇게 공상이 많냐? 공상이라는 건 쓸데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가르쳐주면서 하는 공부 옛날에 하던 그 생각 다시 찾아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재능을 필 수 있었는데 제가 잘못된 줄 알고 후회했죠. 아예 이렇게 잘하면 처음부터 듣고서 바로 하는데 이 사람 여기 나온 일화 적이 있어요. 이태리 학술대행지 어디 갔는데 거기 가서 논문을 무슨 영어로 써낼 거냐 뭐로 써낼 거냐 그래갖고 자기 이태리어로 쓸 거라고 그랬대요. 이 김웅용 얘기야. 이 천재성이 발휘되는 거지. 아직도 이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삶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영어 이태리어 모르지 않냐 했더니 아직 2달 남았는데 뭐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얘기에? 그러면서 또 답이 나와요. 자기는 불어도 좀 했었고 이 주변 언어를 알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기초를 튼실히 하는 사람은 이뤄낼 수 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 이제 거의 종착에 왔어요. 기초를 충실히 하면 뭐든지 됩니다. 참나찾기는요 여러분한테 도수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찾아가서 학문 중에 가장 밑바탕의 기본을 이루는 어디에나 삶의 기본을 이루는 공부를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상하는 법은 또는 지금 2번째 달부터 컨셉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얘기 시작됐죠.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거가 집중을 할 수 있는 첫 걸음이에요. 자기가 뭔 생각도 할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앉아있으면 그건 집중이 아니에요. 나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할 거냐? 공부를 하는데 나는 돈이라는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남보다 성공이라는 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성공은 뭐냐?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나라의 목표가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뭐가 성공이냐고 물으면 대답 잘 못해요. 그리고 그냥 대답하기에는 걸려. 왜? 속으로 생각이 뻔해요. 왜냐면 전 때서부터 배운 게 어떤 거냐면
딴 사람보다 좀 높은 지위에 가야 돼. 아직도 산업공상 같은 생각이 많이 있어서 권력에 관한 의지가 굉장히 많고요. 기업가들이 돈 벌고 나면 거의 정치에 투신하려고 하는 건 권력을 잡아보기 위해서예요. 뭐 이거 아주 전형적인 일이죠.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좀 바뀌어가기 시작하지만 나이 좀 들은 사람 거의 다 그래요. 돈 가지고 그냥 살아도 되는데 그 돈보다는 권력 좀 쓰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권력을 누려본 사람 얘기 중에 솔직한 사람 얘기 있어요. 예전에 그 신문에도 한번 나왔다. 그런데 기사가 물어보더래요. 왜 의원님은 그 많은 돈을 벌어가면서까지, 이 표현은 이제 각색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벌어가면서까지 얘기는 안 했겠지. 많이 쓰면서 뭐 이러겠지. 이게 의원이 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 동부이천동 근처 거긴 차 못 세우는데 차를 딱 세우고 나무 밑에서 소변을 넣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도 잡아가지 않아.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꽤 많아요. 제가 볼 땐 지금도 많아요. 겉으로 뭐 국가 민족을 뭐 거의 다 거짓말이고요. 자기의 명예죠. 거기다 좀 훌륭한 사람이라면 자기 명예를 채우면서 나라를 위해서 좀 일하면 아주 성공적인 지도자입니다. 솔직히 뭘 그렇게 자기 목숨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그러면 하는 짓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공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뭐냐, 솔직하면 드러나요. 난 대통령 돼야 되겠어. 저희 어릴 때 써내면 진짜 대통령이 많았어요. 장래 희망, 대통령, 장군, 대장군도 그냥 그냥 대장, 별넷은 달아야 돼. 거의 그랬어요. 저희 때 누구 써내라고 당연히 써내더라고요. 저도 뭐 별로 다르지 않죠. 뭘 써야지 기억 안 나면 그런 몇 개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무슨 대사 이런 거 쓰지도 않아요. 그거 써. 주변 사람 다 대통령 쓰는데 총리 써도 창피하지. 뭐 이게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좀 지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건 꿈이 바뀌는 게 아니라 꿈을 포기하기 시작하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한쪽으로 목표만 크고 거기 꿈을 이루는 방식과 꿈을 갖고 실천해 나가는 여러 가지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좀 괜찮은 자리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왜 제가 시간을 들어가면서 얘기 드리냐면, 같이 드린 이유가 사이에 대해서 워낙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거고, 이 두 개가 다른 듯 같아서. 그래서 김웅용 씨 얘기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예전에는 몰랐는데 갈수록 제가 이런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자기가 명예로운 길을, 분명히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노벨상을 탈었을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분명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냥 포기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기 길, 그쪽 길을 안 한 사람이에요. 왜? 지금 길이 더 좋았어요.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꿈의 목표로 그리던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시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또 이 사람 같은 삶이 부럽지 않나요? 할 수 있었으면. 근데 물론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용기도 중요하고 그게서 더 멋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선택한 삶이 지금 삶이라면 가치가 달라졌어야 돼요. 그죠? 난 정말 뭘 원하는가, 뭘 희망하는가, 이걸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청라찾기가 집중하는 방식, 내가 뭐에다 집중해야 될 거냐, 컨셉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달부터 여러분은 풍수지리가 뭔지 또는 풍수지리를 뭐를 찾으려고 하는 걸 하면서 사실은 컨셉을 분명히 하는 연습을 시작을 하고 있죠. 명상과 모든 생각의 기본은 사실 명상이라는 단어도 필요 없어요. 생각 잘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에 실력 빼고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마음이 생각이라는 단어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 사는 데는 정말 생각만 잘하면 돼요. 생각을 마음이 하는 건지 뭔지 따질 것도 없이 그건 이제 원리를 설명하려고 뭐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걸 마음이라 해라는 정의를 하는 것 뿐이지 생각만 잘하면 근데 생각을 잘하려면 내 생각이 뭔지 내가 지향하는 바는 뭔지 이게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당연한 방식이 이 간거리가 된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에이 뭘 그걸 왜 아니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인생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강의가 지금 이 내용일 거예요. 뭐 왜 하지? 무얼 하지? 이게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지? 이게 목표가 분명하면 그거 뭐 결정할 때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결정할 때까지가. 결정하고 난 뒤에는 밀고 가는 거죠. 나중에 한 5년, 10년 뒤에 바뀌면 어떡할까요? 그것 때문에 처음 결정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어떡하죠, 그거? 자, 이런 게 논문 제목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선택할까요? 여러분이 뭔가 면접 이걸 해 통과해. 이런 문제를 던졌어요. 사실 어떤 선택을 할 때 평생 가서 후회 안 하면 좋은데 5년, 10년 그것도 아니라 2, 3년 뒤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어떡하죠, 이거? 이 대답 어렵죠? 이런 생각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할 때 왜냐하면 이런 결심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할 수 없어요. 가본 열심히 가보면 그 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열심히 안 가보면 포기할 때도 진짜가 아니고 가는데도 진짜가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가요. 그럼 나중에 또 딴 사람들이 고민하는 대로 인생을 고민하다가 죽게 되죠. 그게 코스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면 생각에도 집중을 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집중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방식이야말로 이런 게 명상과 내 삶을 좋게 여기면 개척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몇 번 거듭되면 자신감이 생기죠. 한때 공부를 잘하는 거 장점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옛날에 내가 잘했을 줄 아는 자신감. 또 잘할 수 있어 나는. 공부 잘했던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 할 수 있어. 그럼 하지. 근데 공부를 처음부터 못해서 우리나라 사회라고 했죠. 우리나라 사회 점수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은 애라고 인정을 받은 거야 이게. 진짜 자신감이 아니에요. 근데 된다고 알아서 자기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도 자신감이 있거든.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돼요. 근데 공부를 못 해놓으면 저놈이 공부도 안 하고 이상한 놈이랑 어릴 때부터 얘기를 들어봐요. 사실은 딴 머리가 더 좋은 게 많은데 학문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만 싫어하는 건데 관찰력도 딴 데 더 있는데 그 재능이 사라지게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못하죠. 근데 딱 짚어줬어요. 김웅영 씨가 주장하는 건 두 개. 집중력과 자신감. 근데 자신감을 저희가 참나찾기 하면서 사실 자신감을 또 하나 찾아다니죠. 굉장히 사실 참찮게 묻히는 게 많아요. 왜 자신감을 갖게 되냐면 이론이 이제 지난번 안으로 설명을 또 드리겠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하나는 사물을 관찰하면서 하나씩 읽고 올라가는 이런 내용이고요. 하나는 큰 원리를 각종 교재들이 인정하는 걸 하나를 설명을 해서 이 두 개가 만날 건가 안 할 건가 하나는 하향식, 하나는 상향식으로 가서 이 두 개 도킹을 시킬 거예요. 이게 제가 가르쳐드리는 공부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이론도 하나 설명을 해드릴 거고 지난번 시간을 주셔서 건너뛰었어요. 요거 하나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내 몸이 이거 반응이 오지? 이게 뭐지? 이렇게 하나씩 자기 일을 관찰시킬 거예요. 두 개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개유불성에 누구에게나 불성이 들어가 있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면 신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믿네. 교회나 절에를 다녀도 그거는 안 믿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예수가 가르치랬는데 왜 그 말씀을 안 믿을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이 부모인데 세상에 이런 빽이 어디 있어요? 그죠?
존경해도 최고로 존경받아야 될 존재라면 그 존재가 있는데 왜 안 믿을까? 그리고 천상천하 독존할 수 있는 존재에다 그런 불성이 누구나 들어있다는데 뭐 걱정할 게 있을까요? 안 믿는 거야. 최고의 원리를 자기가 믿는데 나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도대체 뭘 믿는지 몰라. 그것도 뭐죠? 집중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왜 다니는 건지, 절에를 왜 다니고 있는 건지. 난 절에 다니거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편하고 행복한 거지. 그러면 돼요. 그게 그냥 그러면. 나 거기서 사람도 사귀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말씀이나 석가 말씀이 훌륭해서 갔다 그러면 도대체 이 양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신부님은 정말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따져보시죠. 따져야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렇게. 도대체 제가 던지는 말만큼도 안 하지 않아요?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르치는 방식은 언제나 질문을 허용하는 건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음에 드는데 그냥 다 배워야지. 이러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하면서 열심히 따라해야 실거리가 찾으실 거예요. 조금 하면 저한테 못 이겨요. 열심히 하셔서 저의 빈자리를 콕콕 쓰시기 바라고 언제나 그러니까 내가 안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내가 부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자라면 얼마나 대단해야 되죠. 교회나 절에 다니면 그거 자신감.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게 복되죠. 얼마나 복돼요. 세상의 최고인데. 근데 복되게 사시게 돼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릴 거고 또 한편으로 내 안에서 숨어있다는 걸 찾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과 집중력만 있으면 일 된다면서요. 저는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중력이 좋게 그래서 지구력까지만 하나 더 보태주는 거예요. 사실 집중력에는 지구력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야 되지만 사실 단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집중, 자기가 좋아하는 거 집중해서 지구력만 가지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기초가 이 우리가 하는 거는 어느 나라의 학문이 잘 발달했는가를 보려면 과학기술보다 훌륭한 게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 철학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고 교양까지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문학, 역사, 철학의 근간이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하신 이겁니다. 문학과 역사, 철학이 가장 근본이 되는 인류의 시원, 역사 시원?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실제하시나? 신은 있는가? 이런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세상에 어떻겠어요, 그죠? 그쵸? 듣고 보니까 잘 갖다 붙이고 있나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철학 이런 거, 철학이 원래 그 지혜를 논하는 거잖아요. 철학이 그 영어로 얘기해도 그런 거죠. 필로소피아가 소피아가 지혜고 필은 사랑하는 거라 지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사람 대학에서 공부하면 철학, 뭐 분석 철학이 무슨 철학 이렇게 배우고 그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 이것이 철학의 본질이죠. 저희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삶의 방식이 결정이 되죠. 이렇게 할 만한 거죠. 그래서 그거 뭐 문학은 좀 감성적인 거 그거를 퍼뜨려서 약간 이제 다양하게 써주는 거니까 우리 공부에서 가장 좀 덜인 거지만 근원은 거기서 나가죠, 그죠? 신학과 철학 역사적인 것들은 거기에서 각색을 하면 감성을 섞어서 가면 그건 문학이죠. 그래서 문사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이론적이고 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삶을 살펴서 접점을 통해서 만나게 할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은 그때가 최고겠죠, 그죠? 아니 교회에 싶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정말 믿으면 세상에 겁나 또 있어요. 최고 자신감이지. 내가 정말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안 될 게 뭐 있어,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 그게 신앙을 우리가 가지는 이유죠, 원래는. 벌 줄까봐 무서워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야 돼. 근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거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롭고 여유있게 누리시는 삶을 찾아가는 근간을 같이 찾고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나눠드린 거에 대해서 뭐 딴 말씀 없으시죠? 뭐 크게 뭐 이견 있을 게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걸 공부해 나갈 때도 생각을 철저하게 하고, 생각을 철저하게 해나가려면 자기가 쓰는 단어의 컨셉부터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멜로디를 들고 생기를 찾는다, 살기를 찾는다 할 때 생기는 뭐야? 살기는 뭐야? 이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죠, 그죠?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분명하게 정확하게 찾아진다. 그런데 그분이 언제 해오신 거에서는 방법이라든가 뭔가 조금 개념 컨셉이 안 잡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타나는 몸의 반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반응이 틀린 게 아니라 몸의 반응은 주인이 따라왔는데 주인이 명령을 제대로 못 내린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꿔서 우리의 표현대로 쓰면 내 안에 있는 내재된 몸의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실패하신 거죠. 오더를 잘못 내렸으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내려주면 반응이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할수록 오차가 줄어들 거다. 오차는 이래요. 칼질을 많이 하잖아요. 칼질을 많이 하면 원하는 대로 많이 쓰러지죠. 서툴 때는 원하는 대로 칼질이 안 되죠. 이걸 잘라는 데는 손기고 칼질을 많이 원하는 대로 탁 잘라주고 한 석봉영원이처럼 뭐 일정하게 자를 수 있겠죠. 그거는 숙련된 연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르려는 의지 하나만 갖고는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칼질을 많이 해서 칼질이 정확해지는 것처럼 엘루드가 됐든 여러분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들은 열심히 해줘야 몸에서 그거를 의도대로 쓰게끔 해주는데 그 시간만큼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드리는 거죠. 전화 목사님은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를 할 때 다우중의 근거와 자세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여기서는 지금 그냥 건너갔는데 지난번에 나눠준 설명들 읽어보셨나요? 자, 저거 간단하게 몇 개만 해볼게요. 조금 전에 설명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지만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이게 만유 위에도 계시고 만유를 통해서 실행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써있는 말이 이게 에베소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만유는 글자로 쓰면 이런 거죠. 만유인데 이게 뭐 만, 백화점, 만, 천 이런 게 옛날에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만은 끝나는 건 아닌데 만유, 있을 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가 놀랍게도 물이 아닌 거예요. 번역이 참 기가 막힌데 만물은 보통 우리가 물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이런 것들 같은 얘기하죠. 그렇죠? 뭐 의자, 탁상, 방석 이런 것들이 물이잖아요. 생물, 동물 뭐 이런 거 다 물인데 유가 아니거든요. 유가. 그러니까 이 유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냐면요. 각 종교마다 천사, 천신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독교에는 천사 있잖아요. 천사. 천사는 이 안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참. 네? 속해야지, 그죠? 아이고,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공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컨셉을 잡을 때, 천사, 만우, 이거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유 안에는, 지금 기독교식 표현이니까, 만유 안에,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 계신 하나님, 이게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만유를 통해서 실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유를 실행해서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만유는 여러분도 만유에 속하지요. 만유를 통해서 실행하시는 하나님 귀에 속 들어옵니까?
만유에서 계신 하나님은 교회 안 다녀도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걸 이거 아무 문제가 없죠. 모두 위에 계시니까. 만유를 통해서 실행하시는 하나님 어때요? 그래서 제가 써볼게요. 자, 하나님을 뺐어요. 만유를 통해서 실행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어떤가요? 열심히 쓰신 거고 여기 위에도 써야 되겠네. 만유 위에 계시고 이것도 실행하시고로 바꿔야 되겠는데. 이게 헤르스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래요. 이 불교 쪽에서 써 있는 내용보다 이 설명하기가 더 아주 말이 편해요. 거기는 일즉다, 다즉일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그 도리어 그게 좀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게 만유. 일즉다, 다즉일 들어보신 분이 있죠? 불교 쪽 좋아하시는 화엄경에 일즉다가 만유라면 돼. 일즉만유. 다보다는 만유 쓰면 문제가 없어요. 일즉만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인데 만유 위에 계시면 문제 없고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이거 말 되나요? 아버지 하나 계셔요? 만유를 통해서 실행하는데 만유를 통해서 실행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실행하고 계실까요? 믿습니까? 오, 이거 다음에 있네. 예. 그런데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나의 삶 속에서 좋을 때만 하나님이 실행하실까요? 아니면 나쁠 때도 실행하시는 걸까요? 그래요? 언제는 믿어지나요? 내가 딴 사람한테 나쁜 일을 했어.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걸까요? 확신해요? 그럴 것 같아요. 질문이 그렇게 바뀌니까 조금, 네? 조금 캥기죠. 이게 이제 캥기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것들을 이렇게 대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를 통해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제가 이것도 무럭저럭 끄떡해졌는데 여기서 걸린 게 남 얘기할 때 괜찮은데 저를 통해서 실행한다는 게 영 이게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 삶이 저도 만족하지 못하면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 제 삶도 불만스러워 죽겠는데 뭐 나를 통해서 실행을 하나 하나님이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원인이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죠. 뭐냐면 그게 바로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는가. 마음에 들어하고 안 들어하고 이런 게 뭐예요? 선악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선악과를 딱 먹게 되면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는 이분이 실행하지 못하실 분야가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겠구나. 어떻게 이 하나님이란 단어 때문에 공부가 좀 되기 시작했어요. 그냥 하늘님도 아니고 땅님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면 예외가 없는 분이잖아요. 예외가 없는데 어떻게 이분 뜻에 거슬리는 일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그죠? 내 뜻엔 거슬릴 수 있으나 참 이게 제가 보세요. 내 뜻엔 거슬릴 수 있으나 이분 뜻에는 안 거슬려. 이게 나중에도 공부하시다 보면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참 오래 걸렸어요. 이게 오늘 갈등이 들어오는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책 보고 뭐 보고 한참 보다가 나중에는 왜 틀렸는지를 알겠는데 제가 정말 인정하기 싫은 게 많아요. 세상에 좀 보기 싫은 놈도 많고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고 뭐가 개혁할 건 투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는 순간에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대체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사실 어떻게 그냥 살면 되는데 말이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아니구나. 근데 나중에는 일단 내가 틀린 거를 해놓자. 그래가면서 보기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갈등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바로 이 선악과가 이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수련하는 건 선악과를 뱉어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선악과를 기독교식으로 먹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걸? 소화시켜서 밑으로 내보내든가, 거꾸로 뱉어내든가, 이 상태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화가 완전히 되시기 어려울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걸 공부를 통해서 가야 될 거고요. 이 하나에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만유 안에는 아까 제가 천사 얘기했었죠? 천사 만유 안에 속하죠. 당연히. 이건 제가 이제 교회 가서 강의할 때도 요 대목을 좀 쓰는데 만유 안에 속해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악마 이 안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속하죠. 그럼 이제 악마는 뭐죠 이게? 하나님께 거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거래 그럼. 참 돌아버리는 단어야 그죠? 맞아요 제 얘기가? 지금까지 얘기는 그렇죠. 부정하기 어렵죠. 그 제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안 믿기죠. 이게 공부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 그러면 그 사실은 이래요. 저부터도 믿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악마라는 거는 사람한테 악을 사주하고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악마가 활동 영역이 있다면 이런 게 맞다면 이 단어가 맞다면 그러니까 여긴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갖다 쓴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마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피고 있겠죠. 그죠? 한다는 얘기죠. 제가 교회 가서 그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대답 안 해요. 악마가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표현이 이렇게 가면 만들었겠죠. 조그만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그러다가 정말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이 안 만든 게 존재할까요?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아니죠 만들었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다시 시작을 해서 가면 이제 갈등을 시작이 되는 거죠. 공부는 사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머릿속에 그냥 쏙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지식을 깨트려야만 그 다음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편견을 어떤 방식으로 깨야 돼. 지금 충격을 드리니까 대답을 술술 하다가도 좀 뭔가 집중하고 대답을 했는데 동의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안 돼. 그게 뭐냐면 안에서 저항방은 오는 거예요. 근데 말은 맞는 것 같아. 참 골치 아프죠. 근데 그때 이제 잘못했으면 사이비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걸 냉철하게 여러분들은 적응할 수 있다면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악마가 하나님께 대적할 정도면 하나님이 생각보다 왜소하게 내가 만들고 있었구나. 이렇게 반성해야 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일을 하나님 말고 악마 탓을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님 탓하기는 어렵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악마 탓이었는데 이렇게 놓고 나면 하나님을 탓해야 될지 악마를 탓해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사람은 누구한테나 탓을 하면 굉장히 편해요. 누구한테나 탓을 하면 쉬워요. 대개 희생양을 만들죠, 하나를. 마녀 사냥서부터 인류가 해온 일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뭔지가 분명하게 말씀이 되면 자, 이거는 에베소서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지만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예, 거의 같죠. 그러니까 주가 너희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뭐 이런 식의 예수 쓰시는 주된 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설명은 이게 아주 편하죠. 설명. 그거 뜻은 같으면서. 그래서 예수 말씀 아닌 사람이 이렇게 쓰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서 들었거나 본인이 뭐 바울이 했더니 누가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최소한 듣던 얘기일 거고 창작을 해내기는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면 불교의 아무리 최고의 화엄에 관한 내용에 전혀 뒤지지 않고 설명이 명쾌한 대단한 이론이죠.
이건 솔직히 화엄사상이에요, 이게. 이걸 화엄사상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 저보고 저게 돌아도 단단히 돌아. 화엄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일즉다 다지기는 모든 것 안에 하나가 다 있고 다 똑같아 있고 모든 게 중중무진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에 하나가 안 들은 게 없다는 거예요. 시방, 모두가 시방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퍼펙트하잖아. 근데 그 설명을 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왜 쉽냐? 번역을 잘해서 사실. 한자로 써있으니까 일즉자 다저기를 중중무진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좀 풀면 마찬가지죠. 이게. 그래서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놀라운 거는요. 여기에 도달만 하면 불교에서 연기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연기를 벗어나는 게 화엄의 최고의, 그래서 연기에서 벗어나는 연기 무해문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화엄의 세계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일미진주 함시방의 일즉다 다지길 이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걸 찾아내는 거나 여기에서 화엄의 세계를 깨닫는 거나 다르지 않아요. 이 놀라운 거죠. 놀라워요, 이 세계는. 이거를 정말로 가르치다가 돌아가셨어요, 예수가. 아주 엄청난 분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은 예수가 부처 석가보다 좀 떨어졌다 그러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왜곡된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대단한 내용을 갈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복음이죠. 왜? 어디다 집중하고 살아야 될 방향을 일러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감을 심어줬죠. 오늘 김웅영 씨의 얘기를 제가 섞어서 하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삶에서 공부하는 데는. 아마 저 젊은이가 가장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 그것만 몸에 익으면 공부 가요. 진짜. 김웅영 씨의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공부를 해봐도 결국엔 그것도 딱 잘라서 얘기하면 어디다 제대로 집중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익혀서 하는데 자신감만 하나 있어주면 돼요. 근데 자신감 없는 걸 뭘로 찾거나 원래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런 적 있잖아요. 왜?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이야, 이분이. 그쵸? 내 안에 계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이거 다 깨달으면 부처예요. 이거 다 깨달으면 부처예요. 소위 견성에부터 올라가는 거고요. 연결시키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나가는 게 견성을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 이게 견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도교식으로 표현하면 또 저런 거죠. 우주의 질서를 깨닫는 거. 우주 질서, 이게 성이에요. 성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우주 질서. 코스믹 오더, 이런 거죠. 그걸 질서를 깨달으면 그걸 견성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내용,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서 의심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 찜찜한 거 없이. 이래야 견성해. 찜찜하면, 아, 내가 아직도 덜했구나, 이러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찾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12연기 이런 게 불교도 있는데, 불교 이런 연기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상하게 보면 우리 조영구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좋아하시는 원효대사가 연기 무해문 화음으로 나오는데, 대승기신론 번역하는데, 대승기신론에도 거의 다 나오는 내용이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뭐 이런 말도 제가 뭐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원래 있는 말 갖다 써드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걸 이론인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불교나 기독교 세계는 이론인 줄 아는 이게 우주의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면 우주가 운행하는 질서예요. 근데 그 질서가 어디에 적용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언제나 이 시스템적으로 맞춰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스템에서 피해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다우징의 근거예요. 이게 계속 답을 찾아가고 수맥을 찾아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과학적인 기계를 못 찾거나 지금 그려내는 걸
지금 남편이 도사라고 그러시는데, 자, 기계는 못 찾는 걸 찾아주면 기계보다 앞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잘한 거, 돌아가는 거 그려내는 건 앞으로도 기계가 안 돼요.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몰라요, 그거. 그런데 해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셨다시피 여러분 서로끼리 하고 저희가 점검하는 거 그렇고 무조건 맞았다? 그거 아니에요. 아닌지 알죠, 이제. 어떤 분은 이렇더라고. 제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마목사님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제가 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다 맞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잘해서 맞았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신을 보고 못 믿을까? 무슨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없어요? 아니 그렇게 나는 개인이 맞았다 그러자고 저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하면 했지. 아니,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맞았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로 맞은 거거든, 그게. 그런데 이런 걸 내가 맞췄다고? 맞춰놓고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게 맞춰가지고. 이거 한 1년 끌어야 되는데, 한 3, 4주 해놓고 나서 벌써 맞죠? 저기서 3개, 이거 맞죠? 이러니까 이게 진도 나가려고 맞았다고 그러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참 답답하지. 자기가 잘하는 거를, 그거를 도리어 어떻게 하면 믿냐면요. 여기 기도하듯이 여기다 대고 탁 주거나 손 딱 눈 감으라고 그래가지고 한 5분 동안 앉혀놓고 기운 딱 그걸 이 사람 알게 해야 돼. 어디 몇 군데 찔러. 여기 중단 하나 이렇게 탁 찔러가지고 자 지금부터 한번 될 거야 이래놓고 하면 그거 믿어. 자기 힘이 아니어서. 자기 힘인데. 제 말 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분은 평생 공부를 그르치는 거예요. 속 터지죠? 제가 여러분 처음에 예전에 초기에는 공부할 때 되면 한 2-3달쯤 되면 수련하는데 좀 도움되라고 기운을 좀 넣어줬었어요. 완전히 눈 감으로 지금 그거 안 하는 이유는 그것마저 오해할까봐 오해하는 분이 나중에 한 분 생겼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선물을 안 해요. 자관 깨달아갈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방해가 되는 일은 안 하는데 자관 목사님이 사는 좋고 치료하라고 해가지고 맞게 해줬다는 얘기 듣고 제가 꽤 웃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상하지 않거든요. 잘하려면 잘 가르쳐서 맞게 해준 건데 그게 이상하게.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여러분 안에 만약에 이런 거나 돌아가서 힘을 찾아줬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판단력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면 안에 있는 판단을 했는데 이런 데서 했다 그러면 나한테 도움 줄 자가 이분밖에 안 계실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뭐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이제 요번에 오늘 목표가 풍수상에 얘기하는 전통 형기 풍수상에 얘기하는 생기살기를 찾는 거예요. 그 개념을 떠올리고 걸어간다는 거는 바꿔 표현하면 이런 거죠. 자, 하나님 내가 이 기운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겁니다. 내가 그 기운을 만날 때 응답이 있게 해주셔서. 응답이죠.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하고 이게 이런 기도하고 달라요? 같아요? 똑같죠? 표현만 바꾸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하고 목사님이 뭘 가르쳐드리고 있느냐?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제대로 응답받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교회나 수련 같은 데 어떤 데 혹시나 가서 강의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요. 그럼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응답은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람 투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응답 받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 근데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저 원리를 아니까 이거 그날 딱 잡혀드리면 그냥 바로 해요. 이걸 바로 잡고 제가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원리를 알면.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나오게 하고 그래서 수맥 찾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말 복잡하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지죠. 근데 수맥을 천주교에서 이상하다고 안 해. 신부들이 많이 해서. 그래서 참 희한하지. 자기네들이 많이 본 거는 원리도 모르면서 괜찮아요.
자기 동네에서 못 온 거거든. 자기 신부가 했던 거. 그런데 제가 썼던 방식이죠. 어떤 한 분을 뽑았어요. 굉장히 기도 열심히 잘하고 맑게 생긴 분을.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받는 분인데 본인은 모르죠. 그분을 불러내고 이제 아픈 분 한 분 나오세요. 그랬더니 한수녀 분이 나오셨어요. 한수녀님 보고 이걸 들으라고 했어요. 되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안 해. 처음 잡아보는 거래요. 그래서 잡지도 못하고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손을 조금 벌리게 하고 이러고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픈 분이 서 있는데 제가 이러고 시키죠. 자, 절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창시키고 처음에 이 손가락이 앞에 수녀님 몸을 훑어내려갈 때 아픈 부분에서 이게 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실제로 한 거예요. 이제. 딱 그랬더니 이분이 이쪽 수녀님 여기쯤 갈 때 이렇게 돌았어요. 2바퀴. 그럼 제가 지금 재현한 거예요. 이게 2바퀴를 도는데 지금 이렇게 전 정확하게 끝났지만 2바퀴 돌고 나니까 놀래가지고 그다음에 이 자세를 흐트러졌는데 2바퀴 팍 돌았어요. 여러 사람 앞에 했죠. 이분은 평생 처음 잡아본 거고 하고. 자, 지금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랬더니 참 대답을 못해.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대답 해나갈 때 좀 자꾸 이렇게 뭔가 답답해지는 것처럼. 자, 하나님, 저한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근데 어떻게 했죠? 앞에 수녀님 앞을 손가락이 훑어 지나갈 때 아픈 부분에서 돌게 해줘.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돌지 않았냐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대답은 끄떡거려야 되겠는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죠. 돌겠지, 그죠? 이게 뭐야? 이런 거를 응답받았다 그래도 되나? 근데 이걸 돌게 해달라고 물었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잘못 뽑아서 이게 안 돌았으면 이제 제가 만식 나가는 건데 이거는 잘 알거든. 나를 딱 정말 말고 깨끗하게 딱 나오면요. 응답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죽어라고 수녀들 아침 연대 죽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못 읽어. 여러분도 응답이 오는 건데 못 읽는 건 이걸 통해서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인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힘이 이분이든 아니든 여러분 안에 내재된 그 힘이 머리로서 판단하는 과학적인 판단의 모든 판단을 넘어서는 걸 아는 분이 정답을 주는 거, 정답을 찾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에 명상하고 정답을 찾는 거죠. 그죠? 어떻게 했죠? 그러려면 내가 뭘 물어보는지 분명해야 되죠. 그죠? 뭘 물어보는지 분명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질문을 던지면 응답은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옛날 구약에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즉시 응답이 있겠고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즉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즉시 응답이 있겠고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건 지금 이런 거죠. 이거 어디 있나 물어봐야지. 어디 있나? 하는 순간에 얘는 이미 답이 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네 머리 앞에 임재해 계시느니라 네 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 쓰는 표현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또 다 있어요 그거. 자,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라는 게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잘 알고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요 공부하고 난 뒤에 이런 거 하는 거 보더니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제 처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성경 구절에 이런 거네 이게.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까 딱 나서 그래서 써먹긴 제가 더 잘 써먹지. 써먹기 강의할 때 그 구절에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나더니 수련들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당신은 일반인이 바꿔서 얘기하면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확신이 있냐고. 무슨 확신이 있어 자기들이 공부하는 거지, 그죠? 그런 거예요. 정말로 찾아서 공부하고 구절구절 하나가 무슨 뜻이 들고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아주 옛날에
성경 구절을 읽고 명상하고 이러고 다시 넘어가고 이런 거예요. 성경 읽고 공부 끝나고 강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뭔지 묵상하고 뭐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부하고 명상하고 다시 살펴보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 수련하는 방식이나 다르지 않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방 종교 같은 건 아직도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과 저와 할 일은 어떤 종교 뭐가 아니라 종교 이름 그대로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 어떤 건가.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재된 시스템이라는 게 이거를 이렇게 썼는데 제가 조금 전에 불교 있어도 한 번 더 써볼까요? 그 지난번에 나눠드린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일즉 다 다시 일. 이건 에디슨에서 나왔던데 이거는 화엄경에 나와요. 그리고 일즉다 다지길 이게 이런 경우로 이루어지는 게 중중무진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진장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중첩이 되고 있다. 이거는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다를 뭘로 바꾸면 더 좋다고요? 이 다보다 만용을 갖다 대입하면 아주 확실하게 끝나요. 그래서 다는 만용과 같다. 구공무시가 같으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이 공부를 해나갈 때 정확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단어는 상징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뜻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 들어가는 세계를 찬란하게 빛의 세계가 빛나는 화엄의 세계라고 그래요. 화엄의 세계. 그리고 화엄의 세계는 연기가 아무 상관없이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연기는 무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고 무명은 밝지 않은 성경에도 밝지 않은 많았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무명에서부터 연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교에서 얘기하시면 연기설은 석가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도 그리고 성경에도 라이트 밝음 속에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12연기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은 안 돼 있지만 무명소가 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2연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명인 거거든요. 이게 무명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명이에요. 이걸 깨달아지면 자명하게 모든 걸 안 거예요. 이 명의 세계, 밝음의 세계, 빛의 세계, 화엄의 세계. 그러니까 태을금화의 세계고 이게 화엄의 세계. 이 세계가 되면 끝이죠. 무명이고 뭐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턱 상황관계를 깨달은 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크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저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책 추천까지 해야 되니까. 요새 우주를 말이죠. 홀로그램 우주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물리학에서 쓰는 얘기죠. 홀로그램 우주, 유니버스. 그런데 뭐냐면 우주가 홀로그램식으로 대입되는 거예요. 근데 홀로그램 사진술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제가 있어요.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리는 게 낫겠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보통 사진은 여기서 요거를 찢어내면 여기인 거잖아요. 홀로그램 사진술은 요거를 찢어내도 이걸 이게 빛을 이렇게 쏴야 되지만 자 여기를 찍어내도 여기를 그려내면 이 그림이 나와요. 요 부분만 뚫어내도 이 그림이 나와요. 여기서도 이게 나오고 여기 찢어내도 그렇고 이 부분을 찢어도 그렇고 여기를 찢어내도 아무나 찢어내도 이 전체의 그림이 나타나요. 비슷하죠? 어디를 잘라내도 전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 부분밖에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러한 전체성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홀로그램 우주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책을 지금쯤에 되게 추천 저희가 하는데 신관하는 이야기 또는 홀로그램 우주 이거 저희가 보통 추천을 하죠. 신관하는 이야기는 신이라는 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데 내용이 꽤 진짜 신다운 분에 되어서 신관하는 이야기를 추천하는 거고요. 홀로그램 우주는 지금 이런 식으로 써있기 때문에 좀 과학적인 거를 자기 체험과 더불어서 썼어요. 그래서 설명이 하나는 약간의 과학적인 접근, 하나는 이 살아있는 신에 대한 접근 연식이 있어서 두 가지를 다른 면으로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지금에도 언제든지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 설명은 지난번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 홀로그램 우주에서 홀로그램식의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진 전체로 입체도 어느 한 부분만 띄어도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줄기세포 배아 아까 그 노벨상 탄 이론하고도 통하는데 어느 한 부분을 줄기세포 특징이 이제 배아 줄기세포 특징은 이거를 손으로 가져가면 손이 되고 눈으로 가면 눈이 되고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분화된 거일수록 그게 돌아가질 않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일수록 갖다 대면 무릎이 안 좋은 데나 갖다 무릎이 되고 이제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거고 그다음에 사람의 난자 이런 데서 뽑아내질 않기 때문에 위험성도 높고 산모를 건드리지 않고 이런 이제 강점이 있는 거죠. 치료에는 엄청난 이제 혁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결국 뭐예요? 그 세포 하나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라서 어른도 되고, 그 다음에 붉은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것도 되고,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홀로그램의 의미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 다를 거 없어요. 이제 물리와 생물과 이런 것들이 막 그냥 하나로 통용되고 있고, 그게 기본 원리가 이제 종교하고 통하는 시대가 멋지게 왔죠. 그래서 홀로그램 우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주는 접근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그 우주가 내 안에 들었다는 만유하신 하나님처럼 그 우주가 내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 어떤 부분에도 맞물려서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게 홀로그램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홀로그램 산인술로 영화를 찍은 입체 영화도 나오고 앞으로는 TV도 그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TV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아마 입체도 옆에서 거의 모양이 똑같은데 이리로 가서 보면서 홀로그램이 되기 시작하면 옆에서 보는 보면 이제 달라지는 사람 옆통수가 보이고 앞에서 보면 앞통수 보고 이런 식으로까지 입체적으로 보이는 TV가 아마도 얼마 지나 또 나올 거예요. 3D TV로 완전히 넘어서서 진정한 3D TV죠. 이제 그것도 이미 기술은 선행 시작을 했고 뭐 서울랜드, 디즈니랜드 이런 데 가면 그런 영화 좀 나오죠. 그런 부분 이미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그 정도 지금 인간의 기술을 갖고도 그런데 우주는 훨씬 그거보다 더 선명한 제대로 된 홀로그램 사진 원판보다 더 멋진 홀로그램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괜찮죠? 듣기에. 네, 그렇다고 난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하나는 약간 과학적인 접근을 되어 있는데 둘 다 재밌어요. 괜찮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걸 더 재밌어하고 어떤 분은 이걸 더 재밌어요. 두 개를 동시에 더 재밌다는 분은 좀 드물더라고요. 초기에는. 나중에 다 재밌어져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뭐 질문 있으시면 저나 목사님이나 저 뒤에 선배님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일단 질문 없으시죠? 네, 이제 실습도 해야 돼서 슬그머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저희가 도안교 풍수
가정 이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근거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다우진 근거. 이게 지금 근거. 이런 쪽을 했는데 이거를 무조건 외우지 말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이 시스템 뭐지? 내 안에만 있나? 지금 여러분한테는 다 같이 나타나니까 이게 객관성을 띌 만한 한 건가? 보편적인 건가? 인간은 누구나 될까? 나중엔 이게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될까? 이렇게 되면 계속 보편성인 걸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진리일까? 이렇게 확장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몇 명만 된다 하더라도 벌써 많이 다른 내용이지만 일단 그거를 찾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어떤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세 컨셉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할 때는 내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던 어떤 이 자세가 엉망이 되면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자세는 분명히 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컨셉을 명확하게 하면 그 답을 분명하게 받아내는 연습은 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와 같다? 칼질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칼질을 해내는 거랑 똑같다.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세가 분명해야 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나쁠 거고 너무 이러면 잘 안 돌아갈 거고 가능한 수평에 가깝게 해서 예민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조그만 자세에서도 바로 움직이게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연습이 필요하고 생각을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칼질과 같아요. 이 사고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계속해서 거기에도 맞추기 시작하면 올라간 거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피어나는데 방해만 여러분이 안 하면 답은 나와. 그렇죠? 여러분 그걸 딴 거 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가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연습만 많이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존재인지 힘인지 아직은 시스템인지 확인할 게 어렵지만 좌우간 그게 답을 주기 시작을 할 거다. 그리고 점점 제가 근거라고 제시한 뭐 신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자연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도라는 단어를 쓰거나 어쩌면 홀로그램 식으로 되어 있는 그 유주, 우주 뭐 이런 단어를 쓰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단어 어떤 걸 쓰더라도 상관없다. 어떻게 용어를 쓰는 것만 알면 분명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찾는 게 뭔지 머릿속에 분명히 생각한다. 지금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게 저한테 공부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방식의 최고로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만 많이 하면 지금 이 개념만 딱 잡으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응답은 언제나 오고 있어. 아까 수님 저 처음 했는데도 딱 했어요. 그 얘기만 마저 할까요? 확 돌아갔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맞춰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검사하신 분 말고 검사 당한 수녀님한테 여기 뭐 이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한테도 얘기하는데 일주일 전부터 이거 목이 아파 죽겠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 뭐 모든 게 싹 끝났어요. 오늘 정답 딱 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래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절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신심이 정말로 있는 사람은 원리는 깨치지 못했어도 몸에선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칼질은 했거든. 칼질은 했는데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돼 있는 사람만 제가 찾아내면 시연할 때 제가 안 하고 된다. 제가 되면 전 특별한 사람인 줄 알거든요. 자기 동료 중에서 누가 하면 제가 이상한 짓 한 게 아니니까 믿어지죠. 제 말씀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나중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해야 그런 사람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평기풍수. 지금 여러분한테 평기풍수라는 걸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재밌게 하려고 이런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처음부터 치료하거나 이런 거는 사람 몸만도 이 범위가 작으니까 이 땅이라는 선물을 큰 거를 가지고 검사하면 규모가 좀 크잖아요. 측정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수면, 뭐 생기, 살기 이런 모양 큰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도 안 보이는 걸 찾는다고 그러고 황당할지 모르지 우리가 볼 때는 그건 굉장히 큰 거다. 쉽게 반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다. 칼질이 서툰 사람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거야. 칼질이 익숙해지면 점점 작은 것 쓰러도 되니까 잘 안 쓰러지고 부드러운 것까지도 쓰게 되겠죠. 그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커리큘럼. 그래서 자, 현기생기는
형기는 모양이 가진 기운입니다. 산이나 강이나 들이나 계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있는 모양이 다른데 모양에 따라 기운이 다르다면 이게 다르겠구나. 이 다른 거가 차이가 난다면 거기에 에너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읽어낼 수만 있다면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운이 좋은 것들이 뭉쳐있거나 나쁜 것이 뭉쳐있거나 이렇다면은 그거를 머릿속에 떠올려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듯이 여러분이 내 안에 나와 또는 바꿔서 표현하면 여기까지 여러분의 지식은 내 안에 나라고 표현하기 아직은 어렵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시스템을 명확하게 사용하려면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면 거기서 반응을 일으키면서 정답을 도구를 통해서 알려줄 것이다. 됐죠? 실수합니다. 네. 네, 모두 그냥 실수하겠습니다. 중요한 건데, 네. 지금 들판 같은 경우는 10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들판 같은 경우는 10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산맥이나 이런 것들이 해체돼가지고 그 들판 같은 경우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기운이 다 지금 몰리는 곳이 있을까요? 몰리거나 교차하거나 그러겠죠. 교차하는 데 네. 그 교차는 데가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뭐 살기나 생기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산삼에다가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산삼하고 초콜릿을 같이 드리면 좋아요, 나빠요? 안 좋겠지. 모르죠, 그죠? 정확하게 잘 모르죠, 그죠? 그런 꼴이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 기운이 오잖아요. 어떤 건 산삼 기운, 어떤 건 초콜릿 기운, 어떤 건 사탕 기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섞여서 좋은 걸 찾아내야죠. 예전에 한번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고추 풍수의 한글인데 그 자리는 사람이 못 견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좋은 기운이 뭉쳤으면 더 좋아진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됐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못 견뎌서가 아니고요. 그 기운이 성격상 여러 개가 뭉쳐서 어우러지면 괜찮아요. 어우러지는지 아닌지를 읽어내야 돼요. 우리 그거 같이 했거든. 그것도 걱정하시고, 그것도 다 가르쳐. 우린 너무 많은 걸 가르치는데, 그거 다음 달이면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좋은 질문인데, 풍수든 약이든 어울려져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되잖아요. 건강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한테 많이 뛰게 하는 게 건강법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뛰게 하는 게 건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뛰는 게 건강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맞는 뛰기를 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맞는 걷기를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적게 5끼, 6끼 먹어야 돼. 위 나쁜 사람은. 그렇죠? 흡수할 수 있는 만큼 작게. 다른 거예요. 그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니지. 우선 그 기운이 먼저. 그 기운을 먼저 입원해서 그 기운에 견딜 만한 사람이 정답은 이런 거지. 그 기운에 들어가서 견딜 만한 사람은 괜찮고, 그 기운에 못 견딜 사람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이 그냥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귀신도 나오고 또는 뭐 다 망해 나갔는지 또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괜찮은 이유가 그 사람하고 합이 안 되면 나쁜 기운인데 합이 안 돼. 이 사람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 딴 사람은 들어오면 어디 아프거나 사업이 망하는가 하는데 이 사람은 상관이 없어, 그게. 그러니까 컨디션은 조금 찌뿌둥한데 기운 조시라니까. 근데 영향은 별로 안 받아가지고 자기만 열심히 하면 별로 상관없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좋으냐. 좋은 것끼리 겹친다? 현실은 어디나 겹치겠죠? 겹치면 이게 도움이 되는 거냐, 손해를 보는 거냐. 소위 얘기하는 궁합을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약재도 보고 기운도 다 봅니다. 보는 것도 다 가르쳐 드려요. 네. 그러니까